얼마 전이었죠. 네. 정말 얼마 전이죠. 그렇죠. 네. 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재선이 되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지난 7일이었어요. 연준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네. 그래서 고용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0.25% 추가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자, 더불어 그렇군요. 네. 금리를 얼마나 더 낮출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그레이송 전문가님께서 이거 약간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추가로 그쵸. 인하가 될 것 더 같다. 내려갈 내려갈 것 같다. 그렇죠. 제가 그때도 기억이 내려갈 나요. 수밖에 맞아, 없어요. 맞아요. 네. 확실히 전문가님은 다르시네요. 그쵸.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선이 네네. 향후가 말씀하신 연준의 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참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께서? 일단 연준에서는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어쨌든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얘기한 코멘트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자, 대선의 결과가 예. 단기적으로는 연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참 재밌는데요. 네.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면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네. 배제하지 않겠다. 가능성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가능성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거죠, 예. 자, 현재 미국 경제에 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진짜 많습니다. 오. 시장 변동성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최근 주변 분들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하시죠. 네네네. 그렇죠. 자, 불확실성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야, 이제 진짜 모든 게 불확실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시기에 그 은퇴를 앞둔 분들이 그 자신의 은퇴 계좌를 조금 더 신중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라면 네. 우리가 은퇴 자산을 네. 공격적으로 운영하시기보다는 그쵸?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맞아.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쵸. 자, 네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은퇴 시점이 되면 이제 시니어분들이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갑자기 아프실 수도 있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네. 배우자분이 갑자기 사망하시면서 맞네요. 네, 그래서 401k나 IRA 같은 은퇴 계좌를 남겨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주변을 보면은요, 네. 이 배우자분 돌아가신 게 갑자기 돌아가신 분의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본인도 몰랐던 401k를 401k라고 하죠. 그걸 네. 상속을 갑자기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정치하고, 그렇죠. 예. 예. 그죠.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갑작스럽게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네. 우리가 401k나 IRA 같은 은퇴 계좌를 상속받게 되면 예. 일단 금액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상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할지를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예, 실제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보통 방치하잖아요. 그쵸. 신경 안 놔두죠, 쓰는 게. 그냥. 신경을 안 그죠. 안 쓰죠. 쓰게 되죠. 그래서 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니어분들 잘 들으시면 너무 좋은 또 유용한 또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배우자로부터 그 상속받은 401k, 401k나 IRA를 방치하지 않고 조금 나는 좀 제대로 관리하고 싶다 하려면요. 어떤 점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까요? 네, 자 가장 네. 고려해야 하는 방법은 예.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배우자가 이제 상속인이다. 상속받은 이제 은퇴 계좌를 이제 본인의 IRA로 옮겨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 이 방법은 이제 배우자 상속인만 가능해요. 본인의 기존 IRA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자산을 이제 옮겨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본인이 없었더라도 배우자한테 상속받은 그 401k나 IRA를 네. 새로 만들어서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 명의로 옮길 수 있어요. 네. 어떤 분들도 새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그래, 갖고 오면 갖고 되는 오는 거죠. 걸로. 네. 오.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그 세금 같은 혜택 거.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유지가 가능한 그것도 거예요?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아. 기존의 세제 혜택은 당연히 IRA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매년 받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상속받은 401k나 IRA 금액이 다 다르실 텐데 네. 또 너무 큰
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행복한 고민일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예. 이 큰 이런 돈을 고민은 괜찮아요. 이렇게 옮기게 되면 네. 혹시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는 없나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네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네. 이제 은퇴 자산의 금액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어. 그래서 금액이 크더라도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음. 그 금액을 전부 이제 본인의 IRA 계좌로 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네네. 이제 상속받은 이제 자산이 은퇴 계좌다 보면은 네. 네. 이제 우리가 생활비로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59.5세 룰이라는 게 있어서 아. 이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59.5세 룰이요? 네, 그거 되게 오. 이름 특이한데. 신기하네요. 뭐죠? 59.5세 룰이 뭐죠? 자, 59.5세 룰은 네. 이제 미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칙인데요. 아. 장기적으로 이제 인출을 하지 말아야 이제 저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인출을 하지 말아야 돈이 더 자라날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돈을 더 넣을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 저축은 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법이에요. 네. 그래서 59.5세,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59세 6개월 전에 이제 네. 내가 은퇴 자산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 네. 세금 외에도 조기 인출 페널티가 추가로 과세가 돼요. 아, 한 몇 예. 퍼센트 정도? 한 10% 한 정도 10% 됩니다. 정도. 네, 그러면 아, 예를 네네. 들어서 배우자의 이제 은퇴 계좌를 이제 상속받고 네. 남겨진 배우자가 이제 본인 IRA로 이제 계좌를 옮겼어요. 옮겼죠. 네. 네. 옮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생활비가 필요해가지고 나 좀 쓸까 하고 이제 신청을 딱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58세인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페널티가 페널티가 붙는 거죠. 오. 세금이랑 페널티가 둘 다 그렇죠. 붙네요. 10% 정도까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59세 이전이라면은 그 조기 인출 페널티가 있다는 거를 꼭 알아두고 조금 더 버티다가 이제 뭐 만약에 본인이 이제 59.5세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네. 생활비를 위해서 당장 필요할 수 인출이 있잖아요. 필요할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IRA로 옮기는 대신에 네. 두 번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또 방법이 있네요. 네, 바로 네. 상속 IRA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 IRA가 아니라 상속 IRA를 이용해라. 그 처음 들어본 상속 IRA는 뭐예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예. 상속 IRA는 네. 영어로는 이제 inherited IRA라고 하는데 네. 이건 이제 사망한 사람이 남긴 은퇴 계좌를 상속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라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IRA를 이제 개설할 때도 네.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속 IRA입니다. 네. 아니면 뭐 트레디셔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속 IRA는 일반 IRA하고 다른 규정과 조건을 적용합니다. 오. 바로 상속 IRA는 59.5세가 네. 넘지 않아도 나이가 더 넘지 젊어도. 않아도 네. 조기 인출 페널티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와. 뭐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정리를 해보면 상속 IRA는 59.5세 네. 이전에도 네. 페널티가 없이 10% 없이 인출하는 게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시죠? 맞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58세 배우자가 네. 상속 IRA를 이용해서 예. 사망한 배우자분의 은퇴 계좌를 이제 갖고 왔다면 네. 조기 인출 페널티 없이 이제 인출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또 여기서도 고려를 해야 돼요. 또 뭐가 있네요. 네. RMD가 있어요. RMD. 오늘 정말 새로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근데 나옵니다. 오늘은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 네.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진짜 네. 피가 되고 정말로 살이 되는 너무 좋은 유용한 정보를 정보니까 주세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문의께 상속 IRA를 이용하면 조기 인출을 페널티 없이 할 수 있다. 네. 하지만 RMD가 적용된다라고 맞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RMD가 뭐예요, 그러면? 자, RMD라는 거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국말로 조금 길어요. 필수 최소 인출 조건. 이라고 오. 하는데 이 요건, 인출 네.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미국 세법에 따라서 정해진 나이가 되면 은퇴 계좌에서 더 이상 저축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제 인출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런데 상속 IRA 경우는 네. 이제 배우자의 나이가 그 세법에서 요구하는 그 RMD를 요구하는 네. 그 나이보다 어리더라도 어리더라도. RMD를 지켜야 돼요. 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 야, 특이한데? 야, 네네네. 신기하네요. 아니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401k나 IRA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IRA를 선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혹시 상속받은 401k나 IRA에 있는 자금을 일시불로도 인출할 수가 있나요? 예, 예. 일시불로 이제 인출할 수 있어요. 일시불로 돼요? 네.
그러면은 와. 일시불로 되게 큰 금액을 한 번에 빼서 그쵸. 뭐 어떤 자산을 이렇게 주택 같은 걸 한 번에 구매를 한다든가 집을 또 사고 그렇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 진짜 궁금해하시거든요. 네네네네. 자, 개인적으로 저는요 항상 말씀드려요. 그런 문의가 네, 들어오면 네.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은퇴 계좌하고 네. 은행 계좌 네. 발음이 비슷한데 은퇴 계좌와 네. 은행 계좌는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 같은 경우에 인출하는 돈에 과세가 붙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영 씨가 이 앞에 길 건너서 은행을 가셔갖고 그쵸. 10만 불을 인출했어요. 네네. 내 체킹 어카운트에서 세금 안 붙죠. 세금 안 붙죠. 네. 그죠? 안 붙죠. 네. 안 붙죠. 네. 그런데 트레디셔널 IRA나 트레디셔널 401k에 있는 은퇴 계좌에서 네네네. 우리가 인출을 하는 돈은 네. 소득으로 간주돼요. 우리가 돈을 번 걸로 이제 간주가 되죠. 그래서 그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세금을 떼는 거죠, 거기서. 정말요? 네. 야, 저 고민해야 되네. 그러면 그치. 제가 얼마를 뭐 IR에서 50만 불을 인출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50만 불을 그냥 뺀 게 아니라 소득으로 그의 소득으로 됩니다. 그의 소득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인출 금액이 야. 커지면 어떻게 된다? 세금 부담이 부담이 커지죠. 커진다.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401k나 IRA에서 네. 50만 불을 우리가 일시불로 찾아서 쓴다고 하면 네. 그 금액이 고소득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을 내가 번 걸로. 네, 그럼 이제 계산이 소득세율 되네요. 자체가 높게 적용이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상속받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오. 세금으로 이제 집행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세금을 안 내고 손해를 덜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럴 네? 수는 없죠. 그럴 순 오죽하면 없지만. 전문가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우리가 죄송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네. 그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저 그 너무 영화, 좋아했던. 그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형님이 윌리스. 네. 머리털이 좀 더 많았을 때. 그쵸. 있었는데 네. 거기서 보면서 이제 지구를 지켜주는 조건으로 미국 대통령한테 부탁한 게 뭐였죠? 세금 내지 않게. 앞으로 세금 맞아, 면세해달라고. 맞아. 그랬던 것 그 같아요. 대사가 나와요. 자, 그것처럼 네네. 좀 억울한 면도 없진 않겠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마치 복권 당첨된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네요. 예. 왜냐면은 나눠서 받겠다고 하면은 일시불로 받을 때보다 그죠? 금액을 그렇게 좀 되죠. 더, 그렇죠. 그리고 또 일시불로 받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첨 수령금보다 훨씬 낮게 받죠. 그래서 차라리 세금을 내가 더 내더라도 네네네. 주택이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면 문제가 없겠죠. 네네.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 일시불로 인출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거를 정말로. 몰랐구나. 그쵸. 그럼 주택 가격이 10만 불 정도거나 주택 융자가 한 100년 정도 나온다면 뭐야?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이런 정도가 나오면 뭐 뭐든 사지 그러면. 안타깝네요. 네. 그럼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겨준 401k나 IRA의 자금을 그 본인의 IRA나 상속 IRA로 옮기는 금액도 모두 세금을 내고 옮기는 건가요? 이 부분을 이제 잘 따져야 돼요. 우리가 네. 자금을 내 IRA 본인 명의의 IRA로 옮기는 것과 네. 인출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배우자가 남겨준 은퇴 계좌의 자금을 네. 옮길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뭐 롤오버라든지 트랜스퍼라든지 네. 이런 단어를 쓰는데 네네네. 그럴 때는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옮기는 건 괜찮구나. 그렇죠. 네. 근데 상속받은 자금을 이제 쓰기 위해서 인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금액이 이제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우리가 네. 은퇴 계좌에서 이제 인출을 했어요. 네. 그럼 그해 소득에 플러스 10만이 내 텍서블 인컴 어마운트가 되는 겁니다. 트랜스퍼하는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닌데 인출할 때만 과세 대상이 되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문가니까 상의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럼 배우자분한테 저희가 상속을 받았다고 쳤을 때 그런 네. 401k나 IRA 자금을 어떻게 좀 이렇게 이런 거 다 알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상속받은 자산, 그러니까 네. 은퇴 계좌가 네. 있다면,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배우자 분에게 네네네. 상속받은 게 있다면은 저는 이제 연금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연금 전략. 연금 전략. 네. 왜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상속받은 자산을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네. 장기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오. 시니어 맞춤 연금 전략들이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네. 네. 하나는 이제 원금을 보호하면서 네. 시장 흐름에 따른 이자 수익을 얻는 전략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평생 동안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는 전략입니다. 이게 원금 손실을 보호받으면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전략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요거 좋은데 어떤 전략이죠, 이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네.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전략이에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 시장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주식 같은 것도 근데 있고. 네.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금을 이제 보호를 해주면서 네. 이제 이자 수익을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연금은 은행의 저축 상품하고 달리 이제 우리가 전에 바로 얘기했지만 종전에 얘기했지만 인출할 때는 이제 과세 대상이 된다고 예, 예. 했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뒤집어 보면 네. 무슨 뜻이냐면 그럼 내가 인출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인출이 크게 필요 없다고 한다면 네. 과세 대상이 없겠죠. 네. 하지만 은행에 저축 상품에다가 돈을 넣어놓으시면은 네. CD를 예를 네네. 들면 이자 수익이 나왔다고 매년 세금 보고로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출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조세 부담을 줄이면서 그러네요. 내가 상속 자산을 좀 증식하면서 갖고 있겠다라고 하면 이 방법을 고려해볼만 하죠.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이제 그리고 네. 본인이 크게 인출하실 필요 없는 분들은 요게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들어보면 자산을 일단 지킨다는 거죠. 원금 자산을 네, 지키면서 네, 네, 네.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서 이익을 좀 더 뭐 크고 높고 조정이 되겠지만 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인출 시점까지 세금도 어떻게 보면 좀 미뤄지는 게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시니어분들께 굉장히 유리하고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네. 아까 두 맞습니다.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아까 평생 소득이 보장 저 이거 사실 솔깃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게 평생 소득이 솔깃해요. 보장되는 연금 전략은 네. 또 어떤 게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평생 이제 소득을 보장해주는 연금 전략은 네. 자, 원금이 소진이 되더라도 네. 그러니까 오. 우리가 돈을 자꾸 찾았으면 원금이 언젠가 떨어지죠. 소진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진이 되더라도 약속한 그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평생 동안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이게 좋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소득을 이제 인출하는 시점마다의 이제 지급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이제 내가 돈을 이제 옮겨놨어요. 네. 그럼 내가 몇 살부터 찾고 싶다라고 해서 몇 살부터 찾으면 네. 그 나이에 맞는 지급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군요. 네네네. 어느 정도 이제 퍼센테이지를 지급률을 받냐면은 네. 한 네. 65세 경우가 이제 한 7% 정도로 돼 있어요. 7%. 네,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저축한 돈의 7%를 사망하실 때까지 받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예. 요즘에 진짜 12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이 이제 장수 리스크하고 관련돼서 이제 네. 항상 고민하시는 게 맞아. 자산이 이제 고갈될까봐 겁을 내시거든요. 걱정되죠.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죠. 와 이거 그리고 너무 또, 좋네요. 좋은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네. 좀 생활비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얼마 나온다고 하면은 네. 네. 주영 씨, 한우 씨도 지금 은퇴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너무 좋죠. 그것처럼 그렇죠. 예비 네. 은퇴자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돈을 나오게 해야겠다라고 할 때 네. 고려하시면 참 좋은 연금이에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7% 받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쭉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간에 혹시 사망을 하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해놓은 돈의 네. 일부 정도만 받고 나머지 돈이 또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남은 자산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거는 되면? 이제 네. 지정해둔 수혜자분에게 상속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 이게 너무 좋은 혜택인 거예요. 그럼 네. 예를 들어 100만 불이면 7%면 7만 불을 제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네네. 와. 만약에 그게 네. 잔금이 남았더라면 진짜로. 상속되는 뭐 자녀분한테 넘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다 썼으면 남겨주질 와. 못할 것이고, 그렇죠, 네. 네. 만약에 내가 인출금을 이제 제공받다가 조기 사망을 또 하실 수도 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 조기 사망을 만약 했다고 하면은 밸런스가 남아 있으니까 네네네. 그거는 또 이제 홀 금액으로 다른 베네피셜. 이제 오. 베네피셜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롱텀 케어 같이 어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혜택도 있나요?
꼭 다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예. 연금에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아. 연금마다 네. 회사마다 이제 잘 따져 보면은 네. 그 중에 이제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아. 롱텀 케어와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 네. 만약에 우리가 생활비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그쵸. 요양비가 오. 추가로 들어갈 때 좀 네. 도움이 되겠죠. 와, 이게 너무 좋은데. 아니, 이렇게 진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은퇴 자산을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선택을 해서 내 마음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시니어 맞춤형 연금 전략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네. 평생 소득을 보장받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진짜 네. 좋네요. 그래서 상황에 네. 따라 연금 전략을 추가함으로써 네.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요양비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저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시네요. 저는 진짜. 정말 사실은 네. 저희가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약간 빙산의 일각만 저희는 들은 것 같아요. 그쵸. 막 너무 궁금해졌어요,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저희 시간이 막 많지는 당장 않아서. 제가 은퇴하지도 못할 텐데도 궁금해. 맞아요, 이럴 맞아요. 때는 정말 그레이송 전문가님께 전화를 드려서 네. 문의를 되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배우자 상속받은 거 401k IRA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그레이송 전문가님께 문의를 하시면 정말 필요하신 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더 늘릴 수도 있는 지금 방법을 아유, 말씀하셨고 그럼요. 네.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냐를 알려주셨는데 네. 그럼 저희가 그레이송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제 전화번호는 네,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받아 적으세요. 네. 213-800-4256이고요. 미국 어디에 계시더라도 401k, 403b, TSP, IRA 등 다양한 은퇴 계좌의 롤오버에서 트랜스퍼까지 전문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에게 특화된 연금을 장단기 저축과 추가 생활비 확보 등 다양한 분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미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16일이에요.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입니다. 11월 16일 토요일인데요. 미주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시니어 은퇴 박람회가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 LA 그 올림픽길에 있는 네. 큰 그 네. LA 새누리교회는 네. 그 한남체인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연금 세미나를 합니다. 아니 진짜 우리 시니어 분들은 오늘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꼭 시간 내셔서 가시면요 진짜 유용한 혜택들 많이 누리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세미나의 주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은퇴 자산에 어떻게 활용해서 연금 전략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알려드릴 것이고요. 좋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뭐 저하고 개별적으로 또 만나실 수도 있으시니까 네. 전화 문의 주시면은 제가 자리도 미리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너무 11월 좋네요. 16일 토요일인데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그쵸. 네, 지금 시작이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혹시 예약 못 하시면 못 가시는 건가요? 아마 꼭 못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자리가 아무래도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최대한 전화해 보시고 왜냐면 그레이송 전문가님이 굉장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정말 유명하신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아유, 그럼요. 지난번 세미나 때도 꽉 차셔갖고 이게 자리를 맞아요. 예약 못하시면 조금 참석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하셔서 네. 자리 문의를 하시고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213-800-4256번 213-800-4256번입니다. 네, 전화 꼭 주시고요. 네. 또 연금 세미나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LA 새누리 교회고요. 그리고 11월 16일 내일 모레 토요일 오전 10시 정도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꼭 챙기셔서 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401k나 IRA가 있으시다면요. 꼭 고려해야 하는 점과 또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뭐 이외에도 다른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세미나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그레이송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